안녕하세요. 지피지기 TV 지피지기 도인입니다. 오늘은 보수 대통합과 관련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어제 2020년 1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당 새 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 위원장의 박형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는 혁신통합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안철수는 통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통합추진위원장은 박형준 전 의원이 맡기로 했다는데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은 골수 친이계이며 반미 종북 운동권 출신으로 전향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위임을 받은 이양수 초선 의원이 참석했고 새 보수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호의 국민통합연대에서는 안영환 전 의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총 8개항으로 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읽어보면 1.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 2. 박형준 의장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3. 보수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4. 통합은 시대 가치인 자유와 공정 추구이다. 5.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6.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을 추구한다. 더 이상 탄핵 문제 7.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8.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8개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유승민의 새 보수당이 황교안에게 요구한 탄핵의 강을 건너 개혁 보수를 앞세워 새집을 짓자는 통합 3원칙이 모두 그대로 담겼는데 황교안이 공개 천명하려다 한국당 내부 강성 친박계 반발로 보류한 통합 3원칙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호의 국민통합연대에서 나온 안형환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시민사회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데 결국 이 말은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안형환이 말한 소위 새로운 시민사회단체 정당에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9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박한수 사무총장은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정한 경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고 실상은 통합파에게 공천장을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봐야죠. 그리고 통합 추진위에 유승민의 세보수당에서 내부 반발이 나왔다고 하네. 세보수당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못 믿겠다고 유승민이 황교안에게 요구한 통합 3원칙을 황교안이 직접 수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아예 확실하게 족쇄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를 깨워놓겠다는 거지요. 또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 인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박형준이 황교안 측 입장에 가깝다며 중립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박형준이 황교안과 가깝다는 거 오늘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보수 대통합 및 한국당 해체 신당 창당 등과 관련된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은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는 명분에 도취되어 김무성과 이재호, 유승민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친이 비박계의 부활 시도에 동참하거나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닌지 아리송합니다. 달리 말하면 황교안 대표가 통합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맹색이 108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 8석짜리 미니 정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도 그렇고 소위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유일 정통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 일에 말려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마땅히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서 통합을 이끌어야 하는데 통합을 이끌기는커녕 8석짜리 세보수당과 동격으로 김무성, 이재호, 유승민 등이 주도하는 친이 비박계의 부활 시도에 불쏘시개가 되어 흔적마저 지워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수순은 말할 것도 없이 황교안 대표를 팽시키는 일이겠지요. 험지에 공천하여 낙선시키는 방법 등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황교안 대표의 애매모호하고 뭔가 석연찮은 처신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며 점점 지지율을 회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경합하거나 역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무슨 이유로 해체하려 하는 겁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에게 당을 해체해서 신당에 흡수시킬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황교안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 이양수 의원을 통합추진위에 보내서 합의문에 사인하게 한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게 실수였다면 지금 당장 통합추진위에서 빠져나와 중도보수 대통합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축이 되는 통합이 아니라면 그 어떤 통합 시도도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아직은 정치적 판단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초년병이다 보니 노회한 정치 능구렁이들의 궤락에 쉽게 말려든다는 말입니다. 만약 신당이 만들어지고 황교안 대표가 거기 참여하면 총선 후 친입 비박계로부터 팽당할 가능성 100%입니다.
신당에 참여하는 김무성 등이 황교안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오판으로 대한민국 유일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해체되어 이 나라 보수의 씨가 말라버리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 보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역사상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합의문 수정을 요구하세요. 합의문 1항은 중도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세력 대통합이 되어야 맞습니다. 중도가 뭡니까? 그거 기회주의 아닙니까? 확실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확 휘어잡아도 모자랄 판에 어중간하게 중도가 뭡니까? 합의문 2항의 통합추진위원장은 박형준이 아닌 한국당 인사가 맡아야 합니다. 새 보수당의 주장과 같이 황교안 대표가 자익성향의 박형준과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 5항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중도가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은 수구좌파가 아닌 척 위장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중도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문 제7항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점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완전 병신, 개돼지로 취급하는 내용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합의문 문맥 그대로라면 자유한국당 내 탄핵을 반대했던 모든 의원들과 당원들은 모조리 통합해서 배제시켜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합의문 8항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대통합 정신을 실천하도록 한다로 고쳐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신당 만들고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합의 문안을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 즉시 통합추진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런 통합추진위는 친이 비박계의 올가미에 불과하니까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대폭 물갈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지요. 현역 50% 이상 물갈이 하겠다. 또는 3선 이상 중진들 물러나라 등등.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선시키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가반 의석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못해서 제1당이라도 되면 나름 선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최소한 개헌을 막을 정도의 의석이라도 확보하면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가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번 선거가 야당 심판이 아니라 정권 심판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 폭망 사례, 안보 폭망 사례, 외교 폭망 사례를 조목조목 취합해서 아주 쉬운 용어로 보기 좋게 잘 정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장외 집회든 카톡, 페북 등 SNS든 전단지든 하여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이 단결해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외연 확장을 위한 대통합이니 뭐니 하는 것이지 당 내부도 단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외연 확장이 웬 말입니까? 당선자를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라면 후보를 공천하는 원칙은 당연히 당선 가능성을 제1순위에 두어야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3선 이상 중진이라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온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런 조언을 하는 참모가 있다면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리세요. 이러니 당에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공천 원칙을 세우면 물갈이는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범위 또한 상당할 겁니다.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나태하지 않고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다신 중진 의원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초선 의원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니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50%가 어떻고 다선 중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하는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당이 단합이 되겠습니까? 다선 중진이라고 다 쳐내고 나이 많다고 공천 배제하면 당선자가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이며 나머지 조무래기들로 국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보수 대통합도 그렇습니다. 108석짜리 거대 정당이 8석짜리 미니 정당과 통합한다면 8석 지역구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거기다가 한국당에서 수년간 각고 끝에 지역구를 다주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유승민, 하태경 같은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역구에서 죄다 한국당 후보에게 밀려 떨어질 자들인데 뭐 때문에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 합니까? 안철수와 통합한다고 호남에서 한국당 표가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영남에서 한국당 표가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수도권에서 표가 나온다고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가 얼마나 득표했나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도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가 획득한 표, 그거 보수 성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좌파 성향이고 보수 성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촛불 집회에 나간 자에게 어느 보수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꿈 좀 깨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유승민, 안철수 따위와 통합하려는 겁니까? 꼭 필요하다면 유승민, 안철수계 의원 각자를 각계격파식으로 데려오세요. 만약 안철수와 통합해서 안철수가 서울에서 출마하면 유승민계 이준석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요행스럽게도 안철수가 당선되면 그게 한국당의 보탬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안철수는 좌파들 표나 잠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유승민은 물갈이 대상입니다. 유승민은 대구에서 자연 도태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유승민과 통합하면 유승민이 가져오는 표보다 유승민 때문에 1년표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통합해서 대구에서 유승민 당선시키면 그것대로 한국당은
의석 한 개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히 현명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이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아닙니다. 왜 자꾸 지금 당장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서둘러 추진하는 겁니까? 설사 유승민과 안철수와 통합이 된다 해도 대선까지는 아직 2년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들과 통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태생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로서 분열적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무성, 홍준표 등 당내 친이 비박계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무조건적 통합을 유도하는 베이스에 말려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통합 추진 세력의 중심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하고 통합한다고 공천과 관련된 그 어떤 기득권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통합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민심은 자유한국당에게 있고 황교안 대표에게 있는데 겁낼 거 뭐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신중하게 민심을 믿고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선거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포되는 여론조사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밑바닥 진짜 민심은 공표되는 여론조사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같은 현상을 지난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가반획득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영상을 보신 후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